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네, 화요일은 바로 이분을 모시는 시간입니다. 항상 뜨거운 열변을 토하시는 분이죠. 민주당의 이상민 의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아유 반갑습니다. 뜨거운 정치 이상민 의원님 너무 네. 오랜만이네요. 네. 야, 이게 지난 추석 전 그러니까요. 그때 방송하고 야, 한 그럼 2개월 됐나요? 2달 됐네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지난 추석 연휴 때 네.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아, 네. 어쩌다가 그러신 거예요? 뭐 그 무리해서 과로하셨군요. 그 무리했다. 무리했다. 무리하고 과로는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리는 좀 오만함이 좀 껴 있는 거죠. 네. 모든 게 있지 않습니까? 오남용. 오남용. 권한은 있지만 네. 함부로 마구 쓴다. 이렇게 되면 탈이 나게 돼 있습니다. 권력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래서 언론 권력. 언론 권력. 예. 박종호. 저희는 권력. 하나도 권력이 없습니다. 뭐 작은 언론사기 때문에. 예. 하지만 많은 또 국민들이 응원을 해주고 있어서 이렇게 저희 오마이뉴스 오마이 TV가 함께 하고 있는데 좀 야위신 것 같아요. 진짜 보니까. 좀 더 야여야 됩니다. 더 야위. 예. 그러니까 제가 병원에 며칠 있다 보니까 네. 무엇보다 건강이 최고고 맞아요. 건강만큼 중요한 건 없다.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말이 아주 절실하게 와닿고 네. 하여튼 평소에 그런 오만함을 갖지 말고 자기 몸을 잘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네. 이 육체 또 또 이거를 잘 스스로 자기를 존엄하다고 생각하고 네. 잘 몸과 마음을 잘 다듬고 욕심내지 말고 네. 오남용하지 말고 아하. 남한테 나쁜 짓 하지 말고 네. 도와주고 네, 이렇게 하면 그게 덕이 쌓이고 복이 예. 쌓이고 그러는 거죠. 야, 못 본 사이에 공자님처럼 변하신 네.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제가 병원에 가 보니까요. 네. 토요일 날 아프면 안 되겠더라고요. 토요일 일요일 날 왜요? 병원이 쉽니다 다. 그 의사 쉬워요? 선생님도 안 나오시잖아요. 아니 그죠? 아니, 당직 체계가 있잖아요. 물론 이제 당직 의사 있고 네. 뭐 그렇지만 평일날처럼 그렇지가 않죠. 아하. 그래서 그래서 이제 빨리 토요일 일요일 날 이런 허점이 있는 의료를 메꾸는 그런 공공의료나 이런 것들이 좀 보완이 촘촘히 마련돼야 아하. 되겠다. 그걸 느끼고 오셨네요 현장에서. 예, 그래서 제가 보면은 그 의료진들이 사실은 모든 감염병이나 환자들의 그런 거로부터 그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의사,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진 여러분들이 엄청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데 여기다가 더 필요한 거는 환자들한테도 이런 구멍난 그런 의료 서비스가 메꿔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우리 공공의료 또 방역 아하. 이런 부분에도 네. 좀 많이 좀 보완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것도 이제 당 내에서 좀 목소리 좀 내주시고 네. 직접 경험하신 거니까 저희가 기대해 보겠고요. 그럼 국감은 그 다 참여하셨잖아요. 다 했죠. 예, 하셨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몸이 이제 회복 단계에 있으니까 아하. 예. 어떠셨어요 이번 국감? 21대 첫 국회 국감이었는데. 저는 지금까지 제가 국회의원을 좀 오래 하셨어요 너무. 오래 하셨죠. 뭐 그렇다고 너무까지 말씀을 하시기는 좀 그렇죠. 알겠습니다. 너무는 저보다 빼고. 많이 한 사람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해보다 보니까 바이든도 많이 한 것 같은데. 바이든. 왜 네? 미국 얘기를 하세요 갑자기? 그런데 어쨌든 네. 제가 매년 국정감사를 할 때 느꼈던 그 국정감사의 열기나 국정의 전반적인 거를 다 한번 네. 짚어보고 지적하고 아하. 보완하고 대안 마련하고 이러는 건데 너무나 좀 밍숭맹숭했다. 왜 그랬을까요? 특히 이번에는 뭐 추미애로 시작해서 윤석열로 끝났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주목을 못 받았다. 온갖 초점이 그 추미애 뭐 이렇게 그런 거로 가버리고 나중에 또 윤석열로 가버리고 나머지 다루는 매우 중요한 국정의 이슈들은 다 묻혀버리고 또 야당도 매섭지가 않고 약간 매섭지가 않아요. 야당의 시간이잖아요 국감이. 여기서 잘하면 야당이 득점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인데 제대로 포인트를 못 올린 것 같아요. 여당 의원이 야당의 그 국정감사가 매섭지가 않다. 아하. 이거는 예.
제가 너무 건방진 건가요? 아 진짜 그렇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아니 뭐 평가를 하시는 실력 거니까. 또 따끔한 그런 야당의 지적이 네. 있어야 아하. 국정이 긴장을 하고 해나가는데 사실 저희들 스스로도 아무리 뭐 국정을 쥐잡고 매섭게 한다고 해도 여당은 정부 편이니까 아니 예. 뭐 이게 방어도 하겠지만 거기에 예.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잡고라고 글쎄 하면서 뭐 그렇지만 이제 어쨌든 네. 야당의 매서운 게 좀 가미가 덜했다. 돼야 국정감사 음. 국회에 또 제 기능이 작동이 되고 아하. 제 맛이 또 싹싹 돌고 음. 정부도 국회를 좀 어렵게 알고 그러는데 아하. 그런 게 없었다. 그러니까 네. 21대 국회에서 맹수, 야당의 맹탕 맹탕 국회고 그 주 원인은 야당의 매섭지 못함. 야당이 생각보다 뭔가 한방이라고 할까요? 뭐 준비된 게 별로 없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좀 내가 하여튼 또 야당을 뭐라고 하면 또 알겠습니다. 건방진 거니까 아, 그 하여간 정도로 또 너무 정리를. 밍숭맹숭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밍숭밍숭한 국감으로 정리를 해보고 아까 윤석열 총장 얘기 나왔으니까 이것만 좀 여쭤볼게요. 정치 오래 하셨으니까 윤 총장이 어떻게 뭐 정치를 할 거라고 보세요? 저는 내년 퇴임이면 하고 싶어도 쉽게 뛰어들기는 어려울 겁니다. 쉽게 뛰어들기 왜냐면 어렵다. 이 법조인으로 오랫동안 있던 사람들은 네, 옳고 그르고 어, 체계 본위적이고 예, 시스템적 체계 체계 조직에 계속 있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떤 아젠다가 있다, 이슈가 있다. 그러면 그거는 그 체계에 맞냐 안 맞냐 뭐 이런 거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옳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두루 누구한테 이익이냐, 네, 어떻게 하면 두루 이익이 될 수 있느냐, 음, 타협될 수 있느냐. 그게 그리고 한쪽이 올로라나싱, 음, 영어를 쓰는데 올로라나싱, 뭐 전부냐 아무것도 아니냐, 예.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어, 적절한 타협을 이루낼 수 있는 아트, 기술, 오늘 여기 영어를 많이 쓰세요. 예. 그 The Art of 틱스, Politics, 정치의 기술, 정치 네. 기술. 예,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거든요. 이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통합을 이루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예, 이런 점에서는 윤석열 총장은 본인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또 부추기는 사람도 있겠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국감 때도 이렇게 발언하는 거 보면 네. 쉽지는 않겠다. 쉽지 않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 검찰 조직 또 수장도 있었고 검찰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뭐 문재인 정부에서 예, 문재인 정부 또 민주당 정부에서 그 추천 받아서 서울중앙지검도 하고 검찰총장도 하고 임명된 검찰총장 자리인데 네, 설사 현 정부하고 또 민주당에 하고 다소 갈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 정파에 가서 뭐 뭐 대선 후보로 나온다든가 그러기 나오려고 쉽지 한다면 않다. 그거는 좀 의리에 안 맞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의리도 그렇고 그런 생각도 드네요. 사실 이 국정농단 그 특검 거기서 수사팀장으로 있었는데 예. 그런 사람이 만약에 이 보수 쪽 지지층의 후보로 나온다고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지지 안 하겠네요. 그렇죠? 원한이 쌓여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윤석열 총장이 그 우리나라의 국민들은 굉장히 의리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사실은 배신, 의리를 네. 저버린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 가차없이 평가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고 너무 그 우리 당도 너무 윤석열 총장이 나온다 이런 게 민감할 필요도 없고 더더구나 저쪽 네. 국민의힘 아하. 이쪽에서는 뭐 나올 거냐 말 거냐 가지고 그 양반들 홍준표 의원이나 뭐나 저 무소속 의원도 그렇고 자꾸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그렇지 않을 것 같고.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은 대선 준비 좀 하고 제가 계시나요? 만약에 대선 나올 가능성으로 따지면 네. 윤석열 총장보다는 더 높죠. 왜냐하면 왜 웃으십니까? 아니, 가능성을 말하는 가능성. 예. 그렇죠. 지지율이 아니라 가능성. 예. 알겠습니다. 또 지지율보다 한 가능성이 높다. 능력. 네, 능력으로 능력으로 정치 따지거나 인생. 예. 네. 또는 뭐 비전 갖고 있는 경험, 네. 식견 뭐 이런 풍부한 뭐 이런 거 깊은 식견과 풍부한 경험 네. 뭐 이런 것들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적응이 근데- 안 되네요. 예, 예. 예. 근데 지금 저 네. 내일 대선이 미국 대선. 아, 우리 맞아요. 대선도 중요하지만 미리 대선 오늘 오후 중요한데- 2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2시입니까? 2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뭐 상징적인 의미로 3일 자정에 투표하는 곳이 있어요. 작은 마을에서 투표하는 게 있고 뭐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트럼프, 그래도- 바이든. 제가 왜 모릅니까? 예? 그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냐에 따라서 어. 미국이 운명도 걸려 있지만 네네. 우리 한반도의 아. 그 관계도 매우 지대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네.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이 방송의 그 시청자들께서 미국에서 미국에서 보고 계시는 뭐 분들 다른 있었어요. 나라에 유럽에도 많고 맞아요. 뭐 중국, 일본도 많으시지만 네. 그 미국에도 각 지역에 있는데 그러셨죠. 그 빨리 들어오셔서 지금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시애틀에 계시던 분, 샌프란시스코, 뉴욕도 계시고 많이 계셨는데 필라델피아. 혹시 미국에서 뉴욕. 계신 분들 뉴욕. 그 대선 상황 좀 어떤지 말씀 좀 주시고요. 여기 댓글 자. 있는 거 없어졌네요. 모니터. 네, 깜빡했습니다. 다음에 준비하도록 하고요. 아, 예. 네시 조니님께서 윤 총장보다야 우리 이상민 의원님이 훨씬 높죠. 당선 가능성도 따지면 이상민 의원이 윤 총장보다 훨씬 높다. 그거 보세요. 네. 이런 댓글 네.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그렇네요. 이런 네. 여론이 있네요. 아니 정말. 그러니까 여론이 아니라 그게 저 평범한 일반적인 여론이죠. 알겠습니다. 아니 의원님, 그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 결국 재수감 됐습니다. 서울 네. 동부구치소에 갔는데 뭐 예상은 했던 부분이 있지만 좀 보시면서 아유, 어떠셨어요? 뭐, 지금 현재 그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지금 감옥에 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 아직 확정 판결 안 났고, 예, 예. 한국 정치사에 그 생존하는 현직 대통령 두 사람이 동시에 감옥에 가 있다는 건 우리 어쨌든 우리 한국이 아무리 내놓고 자랑을 하더라도 참 부끄러운 부끄럽다. 일그러진 모습이다. 네. 그리고 참 더 이상 그런 한국 정치사에 그런 것들이 되풀이 돼서는 안 되겠다. 예. 라는 점이라고 생각되고요. 이명박 대통령이 뭐 그냥 막 가시면서 뭐 진실을 가둘 수 없다. 뭐. 예, 뭐 그것도 하시는데 조금도 반성의 기미가 좀 안 보여서 그게 안 보였어요. 안타깝습니다. 네. 어쨌든 본인 때문에 음. 그 국민들에게 미치는 여러 가지 좌절감이라든가 예. 충격이라든가 또 분열 이런 것들이 폐해를 준 건 틀림없는데 그거에 대한 조그만 반성이 미안함도 없었어요. 없은 점에 대해서는 네. 좀 반성이 좀 안타까워요. 안타깝다. 예. 저도 이 예전 그때 2007년 대선 당시 기억을 합니다. 그때 보면 광운대 그 대학 강연 영상이었죠. 그게 아마 대선 며칠 전인가 그 국회의원들 민주당 의원들 다 모여 있고 거기서 상영하면서 규탄을 하고 이런 적이 있어요. 제가 그 일정을 기억을 하는데 그때 했던 말이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BBK를 설립을 했고 그 말이 다 맞았던 거 아니에요? 거기 다스돈이 들어가고 했던 게 다 맞았던 나는이라는 말만 없었죠. 주어가 없다는 말을 나경원 의원 전 의원 당시 대변인이 하면서 그게 지금까지 회자가 되고 있죠. 나는이라는 말이 없어서 네, 주어가 없어서 이명박 대통령이 설립을 시인한 건 아니다. 아니다. 라는 그렇게 말을 했는데 참 그러니까 그 사실을 왜곡하고 네. 둔갑을 시키고 그러니까 진실과 거짓을 둔갑을 시키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죠. 네. 근데 진짜 부끄러운 일입니다. 네. 자, 뭐 어쨌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 다시 재수감이 돼서 다 형을 살고 나오면 2036년입니다. 그리고 95살이 돼서 나오게 되는데 의원님은 뭐 이 재수감 된다, 그러니까 징역형 확정 판결 나온 다음에 일부 보수 언론에서는 뭐 크리스마스 특사 사면 얘기도 하고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 그게 지금 뭐 저 말도 안 되고요. 한 달 반 남았는데. 예, 그것도 이제 본인이 반성이 전제를 대고 국민적 어느 정도 국민이 합의까지는 몰라도 양해가 되는 상황이라면 또 모르지만 네.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건 섣부른 얘기고 섣부른 오히려 얘기다. 그게 더 망치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예. 특별 사면을 바라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재 뿌리는 것 같은데요. 시키지 오히려 말라고. 예. 시키지 말라고. 예. 아니 오히려 자꾸 국민들의 각성시켜서 음, 이명박 대통령 그 사면하면 안 된다. 네. 이런 여론을 신경 쓰게. 예, 예, 좀 눈치도 참 눈치껏 해야지, 그죠? 알겠습니다. 아니 혹시 이전 대통령 MB랑 뭔가 인연이 이런 게 있으셨어요 그동안? 없습니다. 제가 이명박 아. 대통령 집권데 하도 어. 그 당시는 이제 지금의 세종시죠. 네네네.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없애려고 할 때 맞아요. 제가 매일 그 성명서를 쓴 적이 있습니다. 다 악연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그때 들어보면. 그 당시 청와대의 그 행정관이죠. 우리 대전 출신 행정관이 저 찾아와 가지고 네. 지역 선배라 지역 후배다라는 음, 걸 강조하면서. 빌미로 해서 예. 제발 성명서 좀 매일 안 썼으면 좋겠다. 그럴 정도로. 좀 줄여서 예. 저 매일 쓰는 걸 일주일에 한 3번 정도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이 사람아 저기 내가 지금 하루에 매일 한 번씩 쓰는데도 반응이 없길래 2번씩 쓰려고 그랬다. 아침 저녁. 근데 당신이 와서 네. 내가 한 번 그냥 그대로 할 테니까 음. 나한테 줄여달라는 얘기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한 적이 있죠. 그런 일도 있었네요. 그래서 한 400 며칠, 450일 정확하게 한 1년 반 정도 가까이 쓴 네. 것 같아요. 저 성명을 발표한 것. 맞아요. 그것도 있었고 또 보면은 4대강 사업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예. 고통- 자원 외교. 자원 외교도 있었고 그 광우병 촛불 집회도 기억이 나고. 그러니까 하여간 지금 좀 뭔가 좀 네. 그때 쇠고기 파동도 있었고, 그죠? 그때 그렇죠. 그 이명박 대통령 때 쇠고기 파동 집권 초기인데 그걸로 크게 타격이 있고. 그렇죠. 그 당시부터 근데 원래는 그 공약으로 그 대운하 한반도 대운하를 얘기했었죠. 대운하를 공약을 네. 했는데 음, 그것도 완전 진실과 거짓을 둔갑시키고 네. 속이는 거예요. 아, 국민의 아주 저 시선을 거짓말로 왜곡시키는 건데, 그러니까 한반도 대운하가 국민적 반대에 봉착하니까 네. 뭘로 바꿨냐? 4대강 사업. 사업, 4대강 살리기. 4대강을 살리기. 근데 결국은 대한민국의 그 4대강에 그걸 갈기갈기 그렇죠. 저기 해놓고 돌을 세워서 뭔가 막아놓고 생태계를 엉망진창 만들어 놓은 거 녹조라떼 아니겠어요? 만들어놓고. 엉망진창 그 생태계를 아하. 교란시켜 놓고. 예. 그 지금 얘기하는 게 시청자도 그렇고 얘기하는 게 아니 이게 이걸로 끝이 아니다. 4대강 사업 말씀하셨고요. 자원외교 말씀하셨고 방산비리 이게 사자방 얘기를 했었잖아요. 방산비리도 그랬고. 네. 그래서 그 5년 동안에 음, 참 바빴어요. 음, 그죠? 맞아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MB 때 있었던 악행들을 나는 계속 파헤치는 모습이 이명박 있었죠. 대통령 실제로 본 건 딱 한 음, 번입니다. 그래요? 예. 그 저보다 대전의 좀 많이 카이스트에 봤는데. 행사했을 때 어. 그때 그 양반이 오셨는데 대통령 된 다음에. 그쵸, 대통령 대통령이었을 때. 때.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대통령이 돼서도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이랬다는 게 대법원에서 판결을 했으니까 참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일이 대통령이 그렇게 뭐 뇌물 받고 이런 거는 판결문에 말도 안 따르면 되죠. 소송 비용을 대납을 받은 거잖아요. 삼성으로부터. 받았다고 예, 다스. 인정받았죠? 네. 예. 그게 지금 인정된 것만 한 80 몇 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참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고 아니 국민의힘에서는 국민의힘도 사과 안 하더라고요. 명확히 사과 안 하고 김종인 위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확정되면 그때 같이 사과하겠다 하는데 그 기다렸다고 합니까? 지금 사과할 건 사과하고 그때 또 하면 되지. 그건 참 보면서 이래서 국민의힘이 참 감각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기자로서. 네. 자, 이전 대통령 얘기를 좀 해봤고 MB 얘기 해봤고 저희 김선영님께서 공수처 되는 건가요? 이런 질문도 주셨어요. 공수처 되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지금 어쨌든 공수처에 그 국민의힘이 네 마지못해서 마지못해서 했죠. 추천위원 그렇죠. 2명 했는데 10월 지금 26일에 어쨌든 정해놔서 그 진행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언제까지 추천받은 기다려봐요? 두 사람이 예. 뭐 전략이 시간 끌기다. 음. 이렇다면 가차없이 법을 바꿔서라도 아하. 해야 된다라는 게 저희 당 입장이니까 네. 좀 하여튼 지금 미리 앞서서
그걸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아하. 좀 지켜보겠습니다. 근데 당 올 지도부에서 연말 넘어가면 안 되죠. 올 연말 넘어가면 안 된다. 당 지도부는 11월까지 얘기를 하던데 예, 예. 추천해야 된다 얘기해서 그렇게 되면은 뭐 연말 연초에는 출범할 수 있을 걸로 공수처가 출범이 돼야 보이는데 된다고 아니 생각합니다. 공수처가 있었으면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일이 있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검사들이 정말 이렇게 도곡동 땅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거를 수사하다가 뭐 MB가 대통령 된다면은 말을 바꿔버리고 저는요 그 처음 2004, 5, 6, 7, 8년도 네 그러니까 7, 8년도에 그 대선 무렵 전에 그때 수사 한나라당 그렇죠. 대선 후보들이 박근혜 후보, 이명박. 이명박 후보가 음. 서로 쌍방이 폭로전을 벌였지 않습니까? 네 그것 때문에 둘 다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게 다 맞았어요. 이게 뭐 누가 말한 우리 당에서 말한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 당에서 뭐 그걸 뭐 찾아내 가지고 문제 제기한 게 그래. 아니라 자기네끼리 싸워서 음, 지금 이명박 대통령은 BBK를 박근혜 후보 쪽에서 맞아요. 폭로를 했고 저 그 누구죠? 최태민? 최태민 최태민과 박근혜 대통령의 그 이상한 그 가족과의 상황의 관계 그런 관계는 또 이명박 후보 쪽에서 막 폭로를 했고 맞아요. 그래서 참 기가 막혔지 않습니까? 아 돌이켜 보니까 정말 그렇네요. 예. 그리고도 저희들이 더 한심하지만 어쨌든 네. 폭로전이 상호간에 쌍방간에 그렇게 돼서 생긴 건데 네. 그때 그걸 조사했던 BBK를 조사했던 검사들은 도곡동 땅은 네. 이명박 대통령 게 아니다. 그러니까 고로 음. BBK는 이명박 대통령이 설립한 증거가 없다. 뭐 이런 논리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맨 그럼 처음에는 그 당시에 검사들 네. 제가 그때 법사위원이었습니다. 예, 예. 분명히 그 검은 것을 흰 것으로 바꾼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 죄를 물어야 됩니다. 근데 어. 지금 사실 지난번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할 때 그 당시 검사들에 대한 것은 안 했어요. 사실은 더 큰 죄인들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렇죠. 그때 지금- 모모 어, 어. 서울지검의 네. 검사장 또 차장 음. 담당 검사들 서울지검 검사들 철퇴를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뭐 들어보니까 뭐 그때 특검도 그렇고, 다음 공소시효가 지나서 그러니까 특검은 뭐 결국 수사를 했죠. 네 정호영 특검인가요? 했는데 했는데 정의 특검 그거는 했는데 뭐 유법을 확인 못했다고 그러는데 네. 그럼 그 당시 처음 원초적인 수사를 1차 수사를 했던 팀이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 굉장히 의혹이 많다고 생각돼요. 아하. 그 사람들 언론을 찾아가다 보면 네. 그때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음. 박근혜 후보 쪽에서 아니 이명박 후보 쪽에서 왜 저기 박근혜 후보 쪽을 좀 편드는 것 같다 검찰이. 그러니까 그를 맡았던 수사팀 네. 특히 서울지검이 네. 지검에서 모 관계자의 이름을 멘트 따서 뭐라 그랬냐면 제 기억으로는 예. 그래? 그럼 우리가 깔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깔 수도 있다는 얘기는 BBK에 대한 진실은 알고 있으나 아하.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있다는 건데 검찰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대통령이 누가 됐냐 이거 보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담당 검사들에 대한 네. 철저한 수사가 진상 규명과 엄중한 책임 추궁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건 지나쳐서 좀 뒤늦었지만 그거라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국민들 어떤 검은 거래가 있었는지 너무 궁금한 상황이고 이게 수사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도곡동 땅이 이상은 씨, 그러니까 이명박의 형이 아니라 다른 사람 제3자의 거라고 봤는데 그 얘기는 또 어떻게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 거라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 그 결론 안 내고 또 바꿔버린단 말이죠. 예, 결과 자체를. 누가 봐도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걸 짐작이 되는데 아하. 그걸 뒤엎은 거거든요. 네. 그때 그러니까 박근혜 후보가 될지 그렇죠. 이명박 본 후보가 거죠. 될지를 둘이 본 거죠. 어... 그 당시 이제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됐으면은 MB는 그때 예, 박살냈죠. 감옥 갔죠. 감옥 가든지 예. 뭐 어떻게 했겠죠. 그렇죠. 근데 이명박 후보가 당시 한나라당의 네, 대선 후보. 1등으로 달리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여론조사나 네네. 저 당원 그런 거에 비추면 그러니까 이명박 후보가 박근혜 후보보다는 대통령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검찰이 그 수사팀은
눈치를 본 아니 것이다.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런 짐작이 됩니다. 검찰이 그러면 정치를 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치한 게 아니라 사실과 어. 거짓을 완전 뒤에 엎어버린 정치를 그런 나쁜 정치를 할 리가 있나요? 그건 정치가 아니라 네. 그건 저 나강도 지시한 거죠. 네. 자, 정치인 이상민 의원님과 함께 하고 있고요. 자, 저희 뭐 댓글 보니까 알밤님이 이상민 의원님 오랜만입니다. 건강하세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근데 저는 이게 저 입력이 안 되네요. 예. 보이시죠? 그 밑에 내리셔야 돼요. 아 내려야 돼요? 그 화살표 누르세요. 화살표. 아 이거요. 네. 아, 보이죠? 이제 눌러야지. 많이 왔네. 나라가 어떻게 돌아갈지 검찰 정치보다 든든든 김성황님, 우지개님. 예. 아, 제가 못 예, 누르고 계셔가지고 알관님, 못 봤어. 예, 많이 나왔네. 예. 네. 말씀을 주고 계시고 그래서 결국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게 되는 건 검찰 개혁이고 검찰이 정말 바로 서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검찰 마음만 먹으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진실과 거짓이 뒤바뀌는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예. 저는 그 당시 느끼기를 제가 그때 이런저런 정보에 의해서 짐작이 되는 네. 상황하고 완전 검찰 발표가 흑과백이 돼버린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예, 그런 걸 볼 때 그거에 대한 수사가 저는 그 당시 수사 담당자들 불러서 그 사람들 지금 분명히 검사였으니까 전관예우 누리면서 변호사 돈 엄청 벌고 그럴 네, 거입니다. 네. 그죠? 음. 이 사람들에 대한 조사가 안 돼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조사를? 저 오마이뉴스 여기서 좀 문제 제기를 계속 해주시죠. 여기서 정치권이 좀 네. 놓치고 있는데요. 아하. 그 검찰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시고 옥사님이 이상민 의원님 응원합니다. 건강하세요. 네, 건강하십시오. 네. 여기 저 무지개님이 윤짜장은 정치판에 얼씬도 못하게 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얼씬거려도 상관없습니다. 겁나지 않습니다. 겁나지 않다. 박살내면 되죠. 네. 오, 자신감이 넘치는 예. 이상민 의원님. 자, 이 공수처는 민주당에서 그런 게 합의가 좀 있어요. 올해는 넘기면 안 된다. 공수처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좀 깔려 있나요? 올해보다도 네. 사실 너무 늦었죠. 늦었어요? 7월달에 출범을 해야 되는데 7, 8, 9, 아, 그렇죠. 10 네. 좀 이렇게 됐으니까 이 100일이 법이 넘었죠. 100일. 이거는 뭐 국정을 맡은 정권 담당자 또 담당 세력으로서는 일을 만약에 하면은 방치하는 책임을 같이 져야 됩니다. 아하. 민주당도. 예. 사실 의원님이 방망이를 두들겨서 패스트트랙에 올린 그 법안이라서 계속 애착이 있으시죠? 그래서 공수처 뭐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는데 네. 어쨌든 많은 사람들의 오랫동안의 지혜가 담긴 그런 법제도이기 때문에 일단 출범시키고 또 만약에 그걸 운영하다가 문제가 있으면 그럼 보완하면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뭐 이런저런 문제를 제기해서 법으로 보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이게 그리고 만들어지고 특히 끝이 아니라. 판검사들에 대한 견제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그리고 검찰이 그렇게 하면 저 공수처하고 경쟁하면 되지 않습니까? 누가 다 사법기관으로서 역할을 잘하나. 아, 누가 정말 억울함 없이 네, 공수처를 압도하는 아주 올바른 그 사랑받는 검찰로서 재탄생하면 네. 그건 뭐 저 검찰이 아, 제 자리매김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지금 보면 계속해서 몰발의 님은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의지가 너무 안 보인다 그러는데 예, 저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당내 가서 그런 소리도 목내고 또 그렇게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세게 나가는데 좀 다소 이제 야당을 끌어들이는 그런 인내력도 필요하니까 예, 하여튼 반드시 올 안에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이상민 의원이 약속을 해주셨고요. 공수처가 이렇게 매듭이 좀 져야 될 것 같아요. 매듭이 이제 그렇습니다. 지어지고 네. 이제 뭐 다른 뭐 얘기를 좀 하면서 정책적인 것도 얘기하면서 네. 해야 될 텐데 공수처 얘기를 저희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매주 네. 매일매일이 너무 아깝고 이게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시간 끌기 계속 할 것 같고요. 국민의힘은 11월까지는 그 이후에 민주당의 역할, 행동이 중요한 그런 시점 같아요. 지금 미국 시간은 한밤중인가요? 지금 자정입니다. 아 지금 12시입니까? 자정일 거예요. 예, 제가 볼 때는. 아 그래서 별로 오늘 그러니까 자정에 투표하는 곳이 있어요. 어디입니까? 처음 알았습니다. 아, 예, 예.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 대선 이제 뭐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불복할 수도 있다는 얘기 나와가지고 뭐 총기 판매도 늘어났대요. 미국에 지금 뉴햄프셔주의 작은 마을
딕스 빌로치에서 오늘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3일 자정,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오후 2시, 지금 2시 2분이니까 투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누굴 응원하세요, 거희님? 전 바이든이요. 바이든요? 공개 지지하시는 건가요? 근데 민주당이 미국 민주당이 네. 지난번 힐러리가 된 때부터 오바마 될 때만 해도 좀 새로운 역동적인 그런 느낌이 기운이 들었죠. 보이지 않습니까? 네, 네, 새롭고. 근데 힐러리가 민주당답지가 않았던 거죠. 아, 부자 또 특권 계급. 그렇죠. 오바마랑 느낌이 좀 달랐어요. 예. 그러니까 특권 계급의 금수저 같은 느낌이. 예, 금수저. 네. 뭐 이러니까 민주당의 색깔 미국 사회가 엄청나게 물론 앞서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모순 덩어리도 많지 않습니까? 빈부의차가 크고 네. 특히 뭐 양극화가 심하고 그래서 미국도 빨리 치유해야 될 질환을 앓고 있는 아주 큰 고민인데 네. 그런 거를 빨리 서둘러 해야 될 어떤 개혁 세력이 나서서 국정을 막고 하질 못하고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수저 특권을 아하. 상징하는 힐러리가 나오면서 미국 유권자들이 등을 돌린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든 후보가 조금 좀 설렁하잖아요, 얼렁설렁. 좀 그죠? 이번에도 보면 뭐 그 트럼프를 뭐라고 하고 그리고 자기가 대통령 되면 미국을 분열시키지 않고 통합시키겠다. 네. 뭐 이런 메시지만 있지 미국의 모순 덩어리는 얘기를 안 하고 있다 이겁니다. 트럼프는 뭐 경제가 잘 살고 있어서 네네. 내가 되면 더 경제를 살리겠다. 이 두 사람이 되는 걸 보면 미국의 미래는 좀 어둡다. 그러면 미국이 지구촌을 주도하고 있는데 네. 미국이 주도하는 지구의 앞날도 당분간은 어둡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바이든이 좋아서가 아니고 트럼프가 싫어서. 트럼프가 싫어서. 예, 워낙 좀 엉뚱한 적이 돼서. 근데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북미 관계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되는 게 낫지 않겠냐. 연속성을 근데 뭐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벤트는 많았지만 뭐 뭐 실속은 별로 없잖아요. 개성공단도 아직 뭐 안 됐고 잘. 예, 개성공단도 문제도 있고 없고. 긍정산도 안 됐고 그렇게 다 올고매고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미국은 역시 대북관 관계에 있어서는 완고한 것을 갖고 있고 미국과 중국이 극도로 대립이 더 심해지는 상황이니까 네. 이런 대북한 관계의 유연성을 발휘하기가 없는 것 같아요. 없다. 자, 저희가 계속해서 지켜볼 상황이에요. 대선은 어떻게 될지 봐야 되는데. 여기 시청자 여러분들은 저 미국 대선 바이든 트럼프 누가 될 것 같습니까? 바이든 지지하는 분이 계시네요. 무지개님은 바이든 지지한다 이런 말씀 주고 계시고요. 무지개님이요? 네. 근데 미국 저 투표권 없으시죠? 지금 뭐 사전 투표를 또 워낙 많이 해서 이번에는 1억 명 가까이 했다고 저 하더라고요. 정봉주 의원 재심 청구하는데 힘 모아달라고요? 예. 저하고 맞아요. 친하니까. 근데 지금 정봉주 전 의원이 재심에 신경 쓸 겨를은 없죠. 다른 일 때문에. 근데 뭐 그런 거 부탁도 안 하네요. 부탁도 안 해요. 예. 어. 그러면 안 돼요, 정봉주 의원. 왜요? 아니 겸손하게 부탁을 해야죠. 근데 정봉주 전 의원 좀 지금도 생각하면 그 당시도 억울했고 지금도 너무 억울한 것 같아요. 예. 이 사안을 놓고 보면 어쨌든 최전선에 나가서 싸웠던 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때는 이명박 대통령 대선 때 그렇죠. 예, 그거에 BBK 대한, 저격수잖아요. 그거에 대한 재심 청구죠. 네네네. 예. 그렇습니다. 그럽니다. 저도 그때 봤는데 그냥 단순한 선거 과정에 있어서의 비판인데 네. 정봉주가 표적이 돼서 그러니까 예. 검찰이 좀 노린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당연히 알아서. 그런 의도가 너무나 보이는 겁니다. 정치적인 판결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자 정봉주 의원 재심 움직임 여러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해야 된다는 얘기 나오고. 봉루사님은 그런 성격이 아니시죠? 내시조니님이 그런 성격이 무슨 성격이에요? 부탁하고 이런 성격. 누구한테 부탁하고 이런 성격이 아니다. 그러니까 좀 건방진 거죠. 건방진구나. 자, 정봉주 전 의원님 부탁해 주세요. 정봉주 의원이 이 방송 들으면 댓글 좀 올려요. 자, 무지개님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좀 진보적이고 인품이 있는 분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 하고 계시죠. 우리 사회도 네. 지금 이제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모순이 심화되고
지금 그동안 이제 한국 사회가 그 일제 시대, 일제의 그런 그 식민지 시대를 네. 거치고 그리고 남북이 분단되고 음. 남북이 대립이 분단되면서 비정상적인 한반도의 그런 모양이 됐고 네. 그게 더 심화되고 그러면서 일그러진 한반도의 모습에서 네. 또 산업화와 또 민주화를 겪으면서 일정한 성과도 있었지만 이그러진 모순이 남아 있고 결함이 남아 있고 그런 것들이 빈부격차라든가 네. 또 여러 가지 사회 보장 제도가 제대로 안 돼 있다든가 교육 제도의 줄서기의 문제라든가 뭐 네. 이런 것들이 너무나 크잖아요. 그리고 경쟁이 격화되고 점수 경쟁 뭐 극도로 올라라나싱 말하면 제로섬 게임 네. 이런 것들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남에 대한 아하. 배려, 연대 협력 네. 이런 것들이 가치에 그런 것들이 좀 더 체화되지 않은 사회입니다. 우리 사회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개혁을 물꼬를 틀 수 있는 리더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저하지 말고. 근데 그렇게 지금 해야겠죠. 너무 뭐 공수처 너무 이제 사실 그 공수처도 좀 짜증 나잖아요. 계속 후닥닥 빨리 넘어가야죠. 더 해야 될 개혁 과제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포고니님이 박덕흠은 어찌 되어가고 있나요, 의원님? 이런 질문도 주고 계신데. 그거에 대한 수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저도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너무 조용하죠? 조용해요. 예. 조용하고 이상하게. 박덕흠 의원이 이번 국감 때 하루 청가서 낸 다음에 그다음에 청가서도 안 내고 계속해서 참석하지 않았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이러면은 뭐 세비 반납회나 이런 얘기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 같은데, 자 박덕흠 의원 건도 그렇고 나경원 전 의원 것도 수사를 좀 하고 있지만 이것도 그렇고 이게 좀 선택적으로 수사가 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셔가지고요. 검찰에 대한 불신이 계속 큰 것 같아요. 그것도 하여간 좀 안 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생각되는데 네, 하여튼 그것도 우리 당에서도 좀 사회 정의, 네, 비리 색출 뭐 이런 차원에서라도 발본세원 네. 이런 차원에서라도 관심 있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의원님이 지금 뭐 컨디션을 조절하는 중이니까 저희가 길게 하긴 좀 어려울 거고 방송을. 아주 길게 하는 게 컨디션 조절입니다. 자, 다음 주에도 나와주세요, 의원님. 예, 다음 주에 나오세요. 저기 저 네, 홍남기 예, 총리- 기재위 오늘 전체회의가 있습니다. DJ요? 기재위. 예. 이것도 그렇습니다. 예. 지금 뭐 저 6억이냐 9억이냐 뭐 아, 시작해서 네. 뭐 있는데 이거는 진짜 부동산 문제 전세값 이 문제는요 복잡한 문제인데 정부가 담백하게 접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중장기 뭐 그 중대형 뭐 전 임대 아파트도 제공하겠다 뭐 이렇게 접근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되고 보유세는 높이되 네. 거래세는 낮추는 낮춰야 된다. 예, 거래세는 낮추는데 거래세 안 낮추고 보유세 높이려고 하면 조세 저항이 많아집니다. 아하. 예, 그런 세계적 추세에 맞춰서 거래세 또 우리 주식에 보면 양도소득세하고 네, 부과하면서 거래세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수수료도 내고 네. 이 부분도 많은 그 부동산에 몰린 자금을 증권에 흡수하기 위해서라도 거래세의 이중과세적인 측면은 네. 해소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뭐 논의가 되고 있으니까요. 네. 국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어쨌든 가는 게 정책의 방향으로 보여집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의원님 오랜만에 오시니까 어떠세요? 좀 방송이 어색하고 그러지 않으세요? 아니 어색하는 게 아니라 네. 이거 매주 그동안 못한 거 매주 나오려고 했는데 뭐 두세 번씩 더 해야 되겠다 생각. 두세 번씩 더 해야겠다. 그다음 못 나온 거 보충하겠다. 예. 역시 글쎄요, 방송에 대한 욕심과 욕망은 그대로 오시네요. 저는요 여기 지금 박정호의 핫스팟 네, 지난번 나왔을 때 어. 세계 각국에서 네,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지 않습니까? 네, 그때 네. 10시에 11시쯤에서 그랬나요? 그때 1시 반에 이 시간 했던 것 같은데, 아 그렇습니까? 네, 오전이 아니고요. 오전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예. 그런데 그분들까지 다 흡수를 다 해야 될 것 오셔야 같습니다. 되는데 예. 의원님이 그동안 방송을 잘 안 나오셔가지고 다 예. 실망하셔서 다른 데 가셨어요 지금. 예. 그러니까 매주 다시 다시 말고 이제 오세요. 전 세계의 방송 네. 글로벌
글로벌 방송으로. 미디어로 네. 저 박정호의 핫스팟이 음.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상민 의원님 오랜만에 오셔가지고요. 여러 현안에 대해서 가감 없이 심규석 뜨겁게. 공부 좀 하렴. 뭐 저한테 하시는 말씀입니까? 박 기자님한테 하시는 말씀입니까? 다른 사람한테 한 것 같은데. 아, 네. 자, 댓글 보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되는데 의원님이. 예. 저희 방송에 좀 트레이닝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주에도 준비를 하겠고요. 의원님 오늘 방송 너무나 고맙고요. 다음 주에도 잊지 말고 화요일에 네.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요일이 아니라 저 월요일이나 수요일 날 날짜 조정을 좀 해주시면. 아, 그럴까요? 화요일에 네. 무슨 일 있으세요? 예, 뭐저 네. 행사인가 뭔가. 아, 그럼 다음 주 수요일에 오세요. 네. 예. 알겠습니다. 아, 이렇게 참 방송을 사랑하는, 방송을 좋아하는 국회의원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상민 의원님이 제일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소통할 수 있는 제일 아. 아주 미디어고 저 통로고 매체고. 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기대하도록 하고요.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무지개님 벌써 가시는 겁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네. 댓글 소개하겠습니다. 아유, 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